낙찰 받을 때 대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출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는데 한번 봅니다. 지분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고성구 만면에 임야가 나오고 토지 건물, 아파트가 지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거 대출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물론 금액이 좀 작아서 1,000만 원 단위는 여러분들이 아마 100% 넣어야 될 것 같고, 여러 이제 아파트 대지권인데 2억짜리인데, 막 10세대 아파트 대지권이 2억짜리인데 한 1억 5천에 받았다 그러면 대출이 한 1억 필요하겠죠? 그런 거. 그런 거는 지금 대출 받을 때 잘 없어요. 그동안 쭉 알아보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전라도 곡성에 어디 뭐 농협인가 어디 가서 했는데 지금은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독션에 보면요. 한번 봅니다. 구독션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구독션 가서 자, 화면을 보세요. 제일 하단에 밑에 보니까 여기에 지분 매입 대출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그럼 요거 한번 여기 보면은 요 회사가 지금 있는데 요번에는 지분 공동 투자했다가 재산세만 내고 있는 부동산 지분을 매입한다. 그죠? 대출을 전문한다. 지금 그 다음에 건저당 가압류 채권도 예로 NPL 부실 채권 이런 것도 채권을 산다 뭐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문하는 기업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지금 수강생 중에서 우리 정동열 공인중개사가 요게 전속으로 담당하고 있는가 봐요. 지역에. 그래서 지금 요 계시니까 한번 모셔가지고 한 5분 정도 회사 소개하고 대출금 지분 받아 못 짜면 되는가? 대출 금리는 또 얼마쯤 되는지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럼 한번 서셔가지고 자기 소개 한번 하시고. 네. 저는 여기 구독시원에 공유 부동산 금융회 지금 대구 지역을 맡고 있는 대구 지점장 정동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지금 원장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서울 강진구에 위치해 있고 주로 하는 업무는 공유 지분만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공유 지분을 매입도 하고 저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블로그 영업하고 있는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면은 매입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전화를 저희 여기 나온 전화는 제 본점의 대표적인 전화번호고 제 이제 개개인 저 같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26명 있어요. 전 지점장들이 주로 전문한 업무는 매입한 업무 그리고 부동산 대출 지분 부동산 대출을 지금 해주는 데가 서울에 몇 군데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채권 확보라든가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출 지분 매입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저당 가압류 채권도 매입하는데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압류 채권 매입입니다. 건저당 채권 저거는 지금 NPL 때문에 해가지고 가성금리 3% 제한이 걸려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제 회사에서는 가압류 채권을 전화하시면은 한뭐 일정한 것을 주고 본안소송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채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 회사에서 그 채권 채무 담당자 변호사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외부 업계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압류 채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고객님들이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도 이제 좀 장사니까 몇 프로 먹고 보사에다가 또 올리 보고하고 이런 건데 하여튼 대출 금리가 좀 높아가지고 지금 대부분 24%를 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용하려고 하면은 자금대 출시에 한 달 기다리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정도. 그때만 낙찰 받고 한 달 반 정도만 그때만 한 뭐 5천에 24%면 뭐 한 110만 원 이러시면 되는데 그 정도만 활용하지 장기간 활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하여튼 가압류 채권이라든가 대출을 하니까 혹시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시거나 하면 그걸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입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에서 한 50%에서 60% 선을 보면 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역세 끊느냐, 접근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공유자가 저희들은 한 10명 이내만 취급하고 기업 부동산 물건은 취급을 안 하는데 주모전산지라든가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매입 결정합니다. 예. 좀 이따 명함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어디다 전화번호? 자, 제가 일단 불러드릴게요. 010 적으세요. 010 그거 침이고
자, 010-5444 8989 010-5444-8989의 정동열 공인중개사. 자, 됐죠? 뭐 안 돌리도 다음 시간에 내가 스캔해가지고 부교지에다 넣어줄 테니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방금 말씀에서 건저당을 잘 안 한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종전에는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이 보통 한 3% 여러분 돈 빌리죠? 연체가 되면은 이게 한 15% 됩니다. 15%. 자, 그러면은 예로 1억짜리에 연 3% 대출이 나왔는데 연체가 되면요, 연 15%, 17% 막 받아 챙겼어요. 그래서 MPL이 옛날에 MPL 부실 채권은 매입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 말로 연체 따먹기 고리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6월 달부터인가 약정금리 우리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 최고 3% 이내만 받도록 대부업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연체가 되면요, 은행에 경매하면 옛날에는 이 약관에서 뭐 15%, 18% 막 받아 챙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MPL 불채권 산 사람들은 연체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높으니까 지금 금리가 18%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약정금리에서 국제적으로 연체를 관리하는 비용이 3% 이내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이 금융권에 볼 때는 연체 금리를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 하도록 묶어놓은 거. 대부업체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대부업체까지도 3% 이상 더 못 받도록 고리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한 건전당은 별로 안 한다는 이유가 이 3% 묶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한다. 지금 지부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으면 뭐 근데 금리가 좀 세네. 24% 같은 거. 우리 대부업체 금리가 25%인가 그렇죠 지금. 최고 금리가 지금 24%입니까? 그럼 최고 금리 24%까지 받는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연체가 되면은 24% 플러스 3%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P2P 대출이라고 있거든요. P2P 대출. 그죠? P2P 대출이 있는데, 이 P2P 대출도, 지금, 요거도 워낙 약정금리가 세요. 예로 18%에서 연체금리 3% 같으면은 21%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연체금리는 연체가 되면은 기존 약정금리 플러스 3%만 받도록 고려해놨어요. 그래서 금융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2순위 설정에다 하면요, 1순위에서 장난할 수 있거든요. 옛날 약정금리가 뭐 18%면 18% 쭉 막 계산하고 계산서 넣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은 따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6월쯤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어가지고 3%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최고 금리를 묶어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혹시 그래도 해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 이 지분 안 해주니까. 근데 전략을 잘 삼은 것 같아요. 지분 대출을 경매 특히 아파트나 임야나 이런 거 지분이 돈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분 사고 200% 만들 이런 파인데 거기에 대출 해줘도 큰 리스크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잘하면은 지분 대출 쪽에 특화하면은 막 수익 상당히 좋을 걸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략을 잘 삼은 것 같아요. 지분이 우리가 15%죠. 그죠? 경매에서 15% 지분 낙찰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24%까지도 받겠다 그런 거니까 회사로 봐서는 아주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예? 여기 보면은 저 대지분 미등기 있는 아파트 예. 그건 문제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다음에 수익 사례, 실패 사례를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파트 밑에 대지권은 낙찰받으면 안 좋은 점이 대출이 안 돼요. 일단 대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보통 그 아파트의 대지권이 10평에서 15평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옛날에 엄마 토지에 설정을 옛날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이자가 안 넣어가지고 경매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를 넣으면은 낙찰자를 위해서 그 대지권을 전부 다 몰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낙찰자 줍니다. 그럼 그게 사례가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데 어디 몇 번에 있죠? 자, 이거네. 7번 봅시다. 18에 889가 뭡니까?
자, 봅니다. 거제 옥포동에 이제 아파트 대지권이 경매 나와요. 그게 왜냐 그러면은 이거 아닌데 번호 어디 되죠? 번호 맞는데 자 봅니다. 맞네. 8899. 맞습니다. 자 봅니다. 자 지금 뭐가 나왔죠 지금? 대지만 나왔죠. 건물은 빠있죠. 건물은 지금 아파트입니다. 예로 한 20세대쯤 되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건물에 깔린 땅만 나왔어요. 그럼 깔린 땅에 이게 금액이 13억인데 무료가 되고 미납이 되고 막 그랬어요.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요 기존 엄마 설정이 있어요. 엄마 설정. 여기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 가지고 경매를 했습니다. 그럼 요때는 군북농협은 주로가 나대지를 담보 잡았어요. 나대지. 잡고 위에 이제 분양이 됐죠. 아파트가 분양이 됩니다. 분양이 되면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대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낙찰을 여기서 예로 내가 9억에 Z가 9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20세대 아파트들이 대지권이 전부 다 지금 보니까 287평이 낙찰자 Z를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20세대는 너가 갖고 있던 대지권을 옛날에는 원래 별도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구에 분양받고 사실 때 있는데 그거를 중개사도 다 무시했고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 사람도 무시하고 산 거예요. 모르고 샀는데 밑에 엄마 토지 옛날에 묵은 설정 가지고 경매를 닦아 넣으니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낙찰한테 다 몰아줍니다. 그럼 대지권 다 뺏겼죠. 그럼 건물만 가 있으면은 이거는 모래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세도 안 나오고 팔기도 어렵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재건축하면 꽝 되고 이러니까 결국 삽니다. 그래서 보통 사는 가격은 낙찰 가격의 최소 2배에서 3배를 사가갑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서 대지권이 좋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뭐라고 이거 낙찰 받으면 뭐 대출이 안 돼. 대출이. 그래서 아까처럼 24%적으로 또 급하면은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받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돈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8억에 받았다 해도 대출 한 5억 해줘도 별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수인한 사례가 몇 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위에 건물이 병원이 많다. 이런 거는 월세 잘 들어오겠죠. 땅 낙찰 받아 놓으면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위에 건물이 단독 찜질방이 있더라. 장사 안 되는 찜질방. 그거 밑에 대지권 받으면 돈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아파트도 이런 아파트도 괜찮은데 원래 아파트 밑에 땅을 이제 앞에 아파트를 짓비니까 뒤에서 민에 들었어요. 그늘을 많이 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설 사들났습니다. 그게 가끔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봤자 피고가 없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 피고가 20명, 30명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그늘진 땅을 잡은 거거든요. 건설회사에서. 그런 거는 이제 나와도 그거는 이 천이호 이런 식으로 피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봤자 돈이 안 돼요. 그런 거는 낙찰가가 한 10%밖에 안 팔립니다. 건물 살고 있는 토지가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철거해야 되니까 어차피 건물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철거도 하고 철거할 때까지 쥐를 줘야 되거든요. 공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사갑니다. 보통은 사가고 그런 경우 많아요. 자, 일단 그렇고 1번부터 봅니다. 제목에 시간 없으니까 자, 지분 대출은 잘 안 된다 그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액자리 잘 찾아보시고 이런 거는 자 괜찮은 게 있으면 사면 됩니다. 소액자리.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자금이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500, 1000만, 2000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사고 낙찰받고 뻥튀기 하는 거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보통 지분을 해서 1년에 연수익률 100% 정도 달립니다. 100%. 예로 2천만 원짜리 지분을 1000만 사가지고 전체 경매를 넣었더니 2천만 원이 되더라면 11개월 만에. 그러면은 연수익 100%죠. 그런 게 있습니다. 땅들이. 그런 걸 잘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순위가 있다. 대출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낙찰을 받는데 우리 선순위적 깡통 전체가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싸게 받았을 때 되느냐? 대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더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은행에 전화해 보면은 선순위 딱 하면 막 고개를 쌀랑쌀랑한다. 이런 거 돼요. 다가구 주택인데 8억짜리 5억 받았어요. 근데 선순위가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런 거 됩니다. 그런 거 되는 거. 그런 거는 상도 되는 건데 아파트에 예로 5억짜리에 선순위가 3억 있어요. 내 낙찰을 1억에 받았어요. 그럼 1억에 70% 80% 돌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예고 등기 있다.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지금 그제 요거는 아마 가등기가 요거는 패소가 돼 가지고 아마 말소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별 문제 없는 가등기가 있더라고요. 이는 예외를 하고 일단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예고 등기 있으면 일단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건 대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가등기 있는 담보를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낙찰받아 가봤자 은행에서 좋아 안 해요. 그 다음에 위락시설, 대형 나이트클럽, 이런 거는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알겠죠? 대형 나이트클럽. 그러나 특별 관리 업종이지만은 모텔, 숙박업소, 사우나, 찜질방 이런 것들은 노래방 이런 건 대출이 잘 돼요. 잘 돼요. 이런 거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청주에 12억짜리가 5억 들었다 이런 거 받으면은 보통 한 4억 정도는 80% 정도는 대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언론하면 은행하고. 자, 건물만 왔다.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또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건물만 온 거는 95%가 다 철거대상입니다. 철거대상. 저도 옛날에 경매 초보 때는 서울에 저도 17년 있었거든요. 초보 때는 돈은 없는데 이런 게 눈에 띄어요. 예로 음식점인데 장사 잘 된 음식점인데 3억짜리가 1억까지 더 떨어지고 5천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왜 많이 떨어지는 거? 저도 궁금했죠. 야, 저기 뭐 장사 잘 되는데 3억, 4억씩 가는 게 저게 5천도 좀 떨어져가지고 헤매서 하니까 저거 3억 돈이 안 되겠나 싶은데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다 철거다 건물들 지나가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등기부 등 보면요, 건물 등기 등 보면은 건물 철거 가처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거 사도 돈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요런 거 토지만 낙찰받는다. 이런 거 대출이 안 되니까 돈은 되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로 누가 하나 그러면은 주로가 이제 공동투자 사람들 공동투자 돈이 좀 있고 서로가 예로 우리 1억씩 내서 한 9명에서 1억씩 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2, 3, 4년 걸려버려요. 소송한다고 만 1년, 2년 끄비고, 위에 건물주들하고 끄비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유치권이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거다. 유치권 여지 있음. 이런 것들 낙찰받으면은, 여기서 두 종류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 진성 유치권이 있는 거는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가짜 유치권, 가짜 유치권이 있는 거는 대출이 잘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래요. 그제의 19의 28365입니다. 192836. 그럼 이런 거는 대출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 봅니다. 그제에 땅이 있다 이 말이죠. 3억 5,900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33% 임야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준보전 산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길도 이렇게 물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유치권이 3정 2억 5,700에 유치권이 들어왔대요. 들어왔다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분은 잘 아는가 봐요, 경매를. 그래서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벌써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이거 누가 작성하죠? 이거. 경매가 되면은 집행관이 한 열흘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때 사진 막 몇 통 찍고 해요. 한 20통 찍어요. 찍는데 벌써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건은 전원주택 단지 토목 공사가 완료됐는데 현재 공사대금 유치권자 김문건 씨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벌써 이렇게 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대출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소송하면 집니다, 보통.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날 이후로 점유를 하고 프랜카드 붙이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붙이고 백날 해봤자 이거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신고하는 사람은 D-Day가 이날입니다. 집행관이 가는 날 잘해야 돼. 그날 잘해야 되지. 뒷날 점유하고 뭐 폼 백날 잡아봤자 나중에 소송에서는 요거가 이야기입니다. 주로가. 그죠? 주로 요거가 많이 따지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요런 거는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자, 봅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해가지고 어디 하노?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어디 있죠? 밑에. 여기 있네. 아니다, 어디 앞노? 여기 있네. 유치권이 신고된 걸 검색하니까 지금
439개 나왔어요. 439개. 그럼 여기 보면은 유치권이 신고됐다. 공장, 아파트된 공장, 유치권 막 써놨어요. 그럼 여기서 거의 90%는 아까처럼 현황조사서에 언급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그런 거 맞춰받으면은 그런 대출이 잘 됩니다. 알겠죠? 그럼 아까처럼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 거를 받으면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언급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맞춰받으면 어디 가느냐? 제가 신안에 진입할 때 이랬습니다. 우리 그 대부 차량 보고, 자, 이상희 차량 보자. 내가 섭외 나가는데 경매 낙찰자가 전화가 올 거다. 공장 낙찰받은 사람들 특히 오는데 유치권이 신고됐대. 그러면 경남은행 가면은 무조건 유치권 포기가서를 받아올 겁니다. 공정을 해오든지 인감을 붙여가지고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겠다. 그는 돈을 주고 하오든지 무조건 해오라. 이렇게 해서 대출이 안 돼요. 나는 이랬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고 그게 유치권 아까 있었죠. 김무엇이 이런 식으로 언급되면은 그거는 저녁에 지임장님이 섭외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면은 언론에서 내일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언급이 안 되면은 무조건 해준다 해라. 문제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전문가들이 경매꾼들이 영남 일대를 내를 제일 좋아했어요. 완전 얻고 다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딴 데 가면은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대출 안 된대. 뭐 유치권 포기가서 가오래. 공정 받아오래요. 그럼 무슨 대출 됩니까? 근데 신안에만 가면은 잘 돼. 자고자 막 많이 해주려고 지임장은 70% 80% 공장도 해주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죠. 제가 처음에요 한 12년 전에 요게 경매 학원을 아니 신안에 내려왔고 저기 있죠. 경매 강의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법원 앞에서 옛날에 하마 컨설팅부터 많습니다. 경매 일이 전업을 하는 법인체가 많아요. 옛날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많이 잡히더랐거든요. 그런 사람 많은데 경매 강의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와가지고 서울서 이사람만 내려와가지고 강의하고 우리 저거 밥줄을 다 끊었대. 저거 다 뭐 전에 맡기고 했는데 가수 다 지가 낙찰 받고 뭐 이랬으니까 수수료 안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 공장 낙찰 받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신안에 마산역쯤 와야 돼요. 와야 대출 딴 데 가봤자 대출이 안 돼요. 그럼 지가 머리 빳빳하다 보면 대출 해줍니까 내가? 굳이 또 빡수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눈치합니다. 해주라. 그러면 해준다고 합니다. 미루면 어쩝니까? 싫으면. 좋잖아. 이상했잖아.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집어쓸지. 안 그래요? 공장 맞춰봐도 뭐 1,000만, 2,000만 원 무게 되는데, 그거를 뭐, 대출이 안 되니까, 낙찰을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겁이 나서. 그러기에, 유치권은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러분은 이런 게 신고 들어오면 어디 하나 그러면은, 예로 경남이다. 예로 경남의 공장이다. 예로 공장에 유치권이 신고된 거다. 그러면은 지금 10개가 있죠. 그럼 이런 거 받으면 어디 가느냐? 어디 가면 됩니까? 여기에서, 아니, 형사이고, 매각 전부 해가지고 꼭 눌려가지고 447건의 유치권 신고된 공장이 다 낙찰받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지임할 때는 19건은 내가 취급한 겁니다. 그럼 내한테 오면 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취급한 은행들이 있어요. 은행들 막 꼬아 차라. 그럼 어쩌면 됩니까? 그럼 이런 거 이제 등기부등본 띄가지고 보면 은행 나오죠. 잔금 치르고 대출이 은행 있죠. 그거 전해야 돼. 자, 이런 겁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이런 거죠.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 옵니다. 종교시설이. 자, 다시.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어디 갔노? 여기 있네. 검색하니까 13개 나왔어요. 예로 10억짜리가 4억 떨어지고 이 절입니다. 교회 같은 거. 이런 거 대출 안 되죠? 안 되는데 대출하려고 하면은 뭐 한다고요? 물건 해당에 뭐 한다고? 매각 전부 꼭 눌리면 어디 됩니까? 582개가 이게 다 종교시설인데 잔금은 다 치렀죠? 그러면은 여기 5개 뜯어보면은 등기부를 띄보면은 4개는 자기 자금으로 들어갔고 1개 정도는 대출이 받아하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 은행에다가 전화해보면은 그런 데는 잘 내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큰 노하우를 알려줬습니다. 큰 노하우, 유치권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잘해야 대출 상담사는 돈을 많이 벌어요. 알겠죠? 안 된다 그런 거 해줘야 돈을 많이 벌이지. 너무 가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아무 데나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는 별 돈이 안 돼요. 그런 거는. 대출 상담사는
종교시설 같은 거, 지분 같은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딱 풀어줘야 막 두둑하게 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유치권,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학교용지, 특히 유치원, 이런 것도 대출 안 됩니다. 유치원. 또 재단법인, 주부간청의 성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병원, 전통사찰, 이런 것들은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은 대출이 잘 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라서 대출이 잘 돼요. 어린이집. 자, 그 다음에 보존산지는 잘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보존산지를 낙찰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준보존산지라도 도로와 접해야 잘 되지. 어떤 경우는 도로 없다고 안 해주더라고. 안 해주고 그래요. 자, 공원. 근린공원은 또 좋아 안 합니다. 근린공원, 여러 토지 등기부 등본에, 아니, 토지연계약 확인서에 14-105로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토지용 계획서를 누리니까, 그죠? 이게 뭐, 근린공원 해야 돼요. 근린시설하고 140억짜리를 75억에 낙찰받고 했다, 그죠? 그럼 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도시지역 자, 이건 좋은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이것 때문에 대출 안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 그, 지난번에 50억에 낙찰받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출이 안 됐습니다. 은행 가보니까 전부 다 근린공원, 그러니까 딱 요거 보더니,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린공원. 제한부, 이건 상관없어요. 딱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자, 그 다음, 도로도, 여로 100평인데 80평이 도로 물려있어. 그런 거 대출 안 됩니다. 20평이 물렸다. 그런 건 돼요. 그죠? 이제 그런 건 되는데, 특히 도로는 낙찰받지 마세요. 이게, 최근에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여러분한테 안 좋은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판례가 몇 개 나왔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안 좋은 판례가 너무, 누가 행님입니까? 안 좋은 판례가 우에 가는 거죠. 그래서, 도로 낙찰 받는 거. 그래서 지금 강남에 보면은 도로가 20% 떨어도 안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낙찰 받아라 했어요. 옛날 낙찰 받아라. 배타적 수익,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그거 막 여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1년 전인가 전원합의체에서 아주 안 좋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3번은 잊어버렸어요. 요거는 신안의 지침인데, 근데 참고는 얼마네요. 자연녹지 지역이 아닌 생산녹지, 보전녹지는 대출해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안에서 그러면 자연녹지는 해주고 요거는 왜 해주지 마라 그러냐. 요거는 제가 넣었습니다. 요거는 까만 거 내가 넣었어요. 넣고 신안에서는 생산, 보전녹지는 해주지 마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해주지 마라. 신안에서 왜 이건 해주지 마라 했을까?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제한이 많으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는 요거는 낙찰 받더라도 요리요리 노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받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해가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왜 생산 녹지 보존을 해주지 말고 자연 녹지는 해주라 그러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농업인데 잘 되는 거죠. 생산관리 보존은 다 잘 되죠. 잘 되는 건데, 신안의 지침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안에 부실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여부를 가지고, 그죠? 땡땡못지, 타이타이. 그러나 적법하게 등기된 건물이 있으면은 정규 담보로 취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더라도 적법한 등기가 됐다. 예로 개발제한구이라도 그래요. 개발제한구이라도 건축 허가난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담보로 잡으래요.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접도구역 내에는 소지하는 토지, 비오톱 1등급 토지 이런 거는, 자, 비오톱 1등급은 임야만 있는 거예요. 임야, 특히 서울에 임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산해 개발제한구역 곱하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재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 마찬가지. 요런 게 나오면은 조금 비키갈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직감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자, 우리 계획관리지역도 꽉 찼어요. 많은데 햇빛 뭐 개발지구 사가지고 대출도 안 된다 그런 거 사가지고 또 파란물 한 개는 건축도 안 되고 10년 가도 개발제한구역이 안 풀리고 개발제한 풀릴 것 같죠? 안 풀립니다. 이게 우선 칠학주거나 딱딱 시에서
공공으로 개발한 거 딱 보면 우리 마산 창원지에는요 개발장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 보면은 대부분 다고 막 개발장군 다 등록 떼보세요. 토지 연계해서 다 그린벨트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그거를 내가 산다 해서 풀어주냐 절대 그 사람들이 뭐 창원시청에서 여러분은 뭐 좋다고 풀어주기고 저가 목적에서 뭐 짓겠다 하면 이런 거는 풀죠. 전략적으로 푸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나 중개업소가 뭐 또 푼다 그죠? 저거 내년에 뭐가 뭐 국립 뭐가 뭐 들어가지고 저 다 풀 깁니다. 그거 막 합니다. 애는 똥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도 적법하게 등기된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는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가끔 있어요. 예를 이주권을 사가 했다든지 자연녹지 개발장국인데 적법한 건물이 있다. 그런 거는 건축 허가를 해줬다. 그거는 도의된다. 그런 거. 도의되니까 대출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신안에서.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 이런 건 대출이 잘 안 돼요. 해주마라 하는데 자 거제의 문화재 보호구입니다. 해놨는데 이런 걸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게 시골에 농협은 농협 갔는데 단위농협인지 뭔가 모르고 직원이 2명밖에 없어. 그런 데 가면 더 잘 됩니다. 알겠어요? 은행 간판에 있는 건데 직원이 없어. 어디 앞에 있는지 없는 거 1명인지 2명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데 신한은행이라도 개이동을 했어요. 예금을 5년 보는데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지점장이 당신은 내일부터 여신 발해 대출 발해요. 그럼 뭐 아침에 바쁩니다. 급지에다 잠도 안 오고 대출 대자도 모르는데 대출 발행하니까 서류가 어디가 뭐 건전한 설정 계약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뭐 헤매죠. 그럴 때 딱 대출 농지나 저반 대출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해서 막 취급해줍니다. 모르니까 개발장은 뭐 이런 거 따지지 못해요. 그럴 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조금 뭐 이익금융권이나 어디 가보면 자꾸 다녀보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시설. 요거는 지금 우리 문 정부 들어서는 거의 푸는 추세이기 때문에 막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대출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진해 쪽은 제한 보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은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맹지. 신한은행은 맹지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러는데 뭐 딴 데 가보면 됩니다. 알죠? 됩니다. 몇 군 다녀보면 돼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자, 종교시설. 이런 거 종교시설인데 아까 어떻게 했죠 제가? 종교시설은 낙찰된 데 있죠? 그거 막 한 10군데 20군데 등기부름 띄가지고 그거 다 물어봐야 돼요. 딴 데 가면 잘 안 하죠? 자, 봅니다. 17에 6760입니다. 17에 6760. 자, 17에 6760을 잡아놨어요. 이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종교시설 해야 되죠. 이제 법당입니다. 법당.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참 어렵더라고 이게. 그죠? 자, 아시죠? 이게 뭔가 대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느낌상 잘 안 될 것 같죠?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럴 때 어찌해야 제가 어찌해야 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뭐 종료가 뭡니까? 종교시설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하고 종교시설 찾습니다. 종교시설 찾아가지고 매각 전부 눌러가지고 봅니다. 그러면은 종교시설 팔린 게 582건이었어요. 그 내가 전화했습니다. 전에 거제 전화했어요. 거제시에 내가 전화했어요. 경남에 그때 보니까 거제가 하나 있더라고. 거제. 그래서 내가 거제에 자,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다 전화했어요. 거제에 전화를 했더니 거제에 보니까 이 낙찰돼 가지고 잔금을 치러졌죠. 그래서 내가 거제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출 되느냐고. 그래가 대출 되냐 했더니 대출이 된대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그때 수수료 많이 준다 하더라고. 대출 해주면은. 아니, 안 된다 하니까. 대출하는 5 필요한데 양고기를 받았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해준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점심을 딱 먹고 들어오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따라와서. 아이고, 아까 전화 받으신 분입니까? 맞다 했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했더니 아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는 어디 동네냐 하면은 아까 어디죠?
양고 여기다 양고. 창원 거죠? 선생님 아까 한 거는 창원인데 요게 전화했는데 요 동네 것만 된대. 요 동네 것만. 창원 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해서 야 그제보다 창원이 형님 집이고 땅값도 더 비싸고 더 좋은데 왜 안 해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우리 뭐 안에 내부 규정이 뭐 지침이 그래 돼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실망했습니다. 자 했지만은 이게 안 되면 어디 간다고요? 요리 내려가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막 크게 여러분들이 막 몰라도 되겠습니다. 보겠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 풍치지구,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기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런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자, 완충녹지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걸 받는 거 아니에요. 경관지구도 가끔은 물어봐야 돼. 건축이 되는가? 예로 남해군에 저기 다령이 마을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바닷가 쪽에 전부 다 경관지구입니다. 그 건물 직거래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죠? 버스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 막 바다를 즐겨야 되는데 그 막 건물이 따따따 써가지고 있으면 싫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경관지구로 묶어놨어요. 그럼 요거는 남해군청에다 물어보고 건축이 된다 그러면 낮춰봤는데 일단은 경관지구, 풍치지구 여기다 하나 빠있네. 뭐 완충녹지 이런 겁니다. 완충녹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사실도 안 되고 대출도 잘 안 주고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지하상가. 지하상가는 보통은 대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하가 이제 주거비만 되겠죠. 그래 가본께네 활성화 좀 되고 있고 뭐 괜찮더라 그러면은 대출이 보통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액 낙찰의 경우 1,000만 잡아는 대출이더라 안 해주랍니다. 그 다음에 대지급만 낙찰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했죠. 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죠? 30분. 자, 30분 중요합니다. 1차 감정 가격이 2억인데, 땅이 2억인데, 그러면 낙찰 받으면 보통 여러분들이 1억 한 5천에 받아야 맞죠? 그래갖고 1억 5천원 받았으니까 대출 1억 해주소, 1억 해주소, 그러면 그게 맞는데, 2억짜리 3억에 받아 비서. 그러면 대출 될까 안 될까? 되기는 돼. 되는데, 2억 곱하기 70%면 1억 4천 대출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은 내 돈 내야 되는데 2억짜리 3억에 받아버리면은 1억을 더 받아봤죠. 그럼 1억은 꽃없이 또 돈을 별도로 준비해야 돼. 그래갖고 포기한 사람 많아요. 자, 이렇습니다. 부산면에 농지를 사는데 중개소량이 1억 5천 정도 매매된대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100평에 150만에서 1억 5천 주면 살 수 있대. 그래서 사는 건 좋은데 그럼 대출을 마련하기에는 대출은 6천밖에 안 된대요. 그걸 왜 그런 6천 되나 했더니 감정은 1억밖에 안 돈대. 1억밖에 안 노는데 소유자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 금액이 1억 5천이라 해서 1억 5천 곱하기 70% 그래 안 된대. 감정 가격 그동안 흐름이 있죠. 거기에서 계산하면은 감정 가격 계산하는 거지. 돌아서서 1억 5천이 2억 주택 해갖고 거기에서 곱하기 70% 대출 은행에서 내주고 그래 안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요청을 받으면은 감정을 하죠. 그럼 탁상 감정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보통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표준지 그것을 곱해가지고 뭐 이란다 1.0, 1.5, 뭐 마이너스 9.7 뭐 곱하기 막 해요. 해가지고 1억이다 그런데 1억이다 그런데 거기서 답을 주지. 네가 매매 계약서가 1억 5천 2억 뭐 가래로 썼던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부풀려지 안 된다. 자, 요런 거야. 창구 동업에 이런 겁니다. 16에 5304. 자, 하여튼 이런 거야. 요거를 원래 수강생이 이건데 낙찰을 받았다고요. 그때 3억 16에 5304에 한번 봅니다. (1억을) 더 써야 돼. 1억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잔금을 못 치렀습니다. 그래 2천 몇백만 원을 막 띄비서. 자, 16에 53042 봅니다. 자, 봅니다. 2억 5,600인데 2억 5,600인데 이게 땅이 2억 3천 원래 2억 3,300이네. 300인데 원래가 3억 3천이 받았어요. 2등이 2억 4천이라.
여보야 몇 등 했노? 이렇게 1등. 몇 명 더? 2명. 차이 얼마 나던데? 9천만 원. 그럼 기분도 나쁘죠? 일단 기분은 나빠요. 100만 원 차이 나면 기분 대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이야, 하늘 날아가겠습니다. 하늘만. 100만 원 차이 나고. 30만 차이 나면 더 많이 띠입니다. 그냥. 포장을 띠입니다. 그 자리에서. 9점 차이 났어. 그럼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출은 하니까 은행 가보니까 여기서 곱하기 뭐 70% 옛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께는 한 7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1억을 더 써버리니까 1억 플러스 7천만 원을 준비해야 되니까 돈이 1억이 안 되네. 그럼 문제입니까? 미납해야죠. 미납하면 뭐가 또 문제입니까? 이거 2,300만 문제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 가끔 생겨요. 가지고 싶은 거. 이게 주남 저수지에 대해 좋아요 또. 자, 그다음입니다. 다우주택. 이게 지금 요새 이슈인데 방빼기 없이 하는 은행도 있었는데 열흘 전부터 잘 들었어요? 방빼기 하는 은행이 지금 없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방빼기 하는 은행이 있으면은 또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또 공유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낙찰을 받으면요 이렇게 막 다가오를 받는데 방빼기 해보면 숫자가 안 놉니다. 아시겠죠? 뭐 기타 지역은 1,700이니까 10칸만 있으면 1억 7,000배입니다. 예를 5억짜리인데 60%지 뭐 원래 주택담보인증률 60%니까 60%면 5억짜리가 또 3억인데 방빼기 10개를 해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마 1억 7,000배비죠. 그럼 1억 3천 정도 대출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임차인이 많다고 뭐 10명, 20명 막 있거든요. 어떤 데 세대가 또 많아요. 세대만 빼는 데는 또 양반이라 10세대가 10세대 빼면 돼. 방이 몇 개입니까? 20개고 10세대 그러면 20개 빼비 20개. 그럼 뭐 3억 5천인데 3억 4천 빼비 뭐 막 1,000만 해주고 막 그러면은 애는 도둑질 잘 먹고 잘 살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그래서 이래요. 소득이 또 없으면 안 이러거든. 소득이 상가라도 소득이 없으면 아닌데 그 못 잡는 했더니 카드를 쓴 거를 역산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소득을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늘리는 추세입니까? 조금 견제하는 추세입니까? 정부에서 줄이라 이 말이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 가계부채가요 GDP의 98%입니다. 98%. 1,500조가 GDP면은 1년에 생산 GDP면은 가계부채가 98% 거의 1,500조를 지금 육박합니다. 옛날에 IMF 때는 기업부채가 GDP의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GDP의 98% 거의 100% 돼버리니까 IMF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야 큰일 났다. 한국에 이 잘못하면 가계부채 이게 진짜 이게 한번 터지면은 큰 이 문제가 있다. 이래갖고 대출을 자꾸 줄이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막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줄인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는 은행 있죠. 물어보고 아까 같으면 또 이제 매각 전부 해가지고 여러 이제 뭐 유치권이 있다, 숙박이다 뭐 그것도 전화도 해보고 나름대로 탈중을 조금 해놓고 해야 되지. 아차 하면은 10% 뛰어야 됩니다. 여러 15짜리 3억에 받아서 3천만 들어갔어요. 잔금 못 치르면 3천만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3천만에 뭐 원장님하고 10만짜리 통수를 300분이가 300분을 모두 괜찮은 돈인데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뛰는 건 너무 네, 원장님, 예. 근데 그거 계약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막 뛰는 게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해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서울 아침에는 내일 아침에 와야 됩니다. 저 멀리 쏘신 분 있죠? 네. 곧 숙박하고 하시면 내일 아침에 오전반 수업 들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